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책을 읽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현대인은 공허한 상황이나 무력감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태인 거예요. 그림자가 일으켜 세워야 간신히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파이팅이에요.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절망감이 뒤따르게 되고 인간의 모든 귀중한 능력이 차단된 상태라고 해요. 이런 현대인을 가지고 심리적 난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적 난쟁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인용구가 많아서 빨리 치셔야 돼요. 권태로움에 의한 자기 경멸, 내적 갈등에 의한 신체화, 열등감에 의한 체계 부정은, 증오에 의한 비극 의식 상실. 자, 권태로움에 의한 자기 경멸. 현대인은 이 상태인 거예요. 반복적인 생활이 주는 권태감 때문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롤로메이의 표현인데 신물이 날 정도래요. 권태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비웃었어요. 뭐 권태가 그렇게 큰 질병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없어 라고 했지만 현대는 공허감을 불러일으키고 더해서 절망감까지,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끄는 것이 권태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 대한 권태로움, 정말 힘을 낼 수가 없는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에요. 조직에 적응해서 공허한 생활 양식을 추구한, 열심히 뛰고 어디든지 가서 접근해야지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그걸 무한 반복해야 되는 것이 현대입니다. 이런 인간을 텅 빈 인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주말에 이러고 있는 거 찔리시는 분들, 활짝 웃으시는 분들 이러고 있죠. 간신히 이불 밖에 나와서 해벼 이러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느낌. 텅 빈 인간은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깊은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어떤 극단적인 파괴적인 행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의 어떤 권태로움을 잠깐 살맛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3년 동안 39% 증가했대요. 뭐가? 마약 중독이.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가 2019년 우리 딱 코로나 터질 그 시즌부터 지금 2021년 동안 따져봤을 때 급속도로 39%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권태로움은 왜 대중화되어 있느냐? 여러 사람들 속에 파묻히게 되면 일시적으로 위안을 찾게 돼요.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안도감이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독감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막 축제, 막 이벤트, 모임.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잘 사용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당신은 왜 내 기쁨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온전히 내가 내 힘을 썼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인데, 아니 아들내미가 공부 잘하는 거랑 내 기쁨이랑 뭐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중심의 기쁨은 내가 내 기능을 충분히 했을 때, 요즘 살맛이 안 나, 그래서 뭐 영화나 봐야겠어, 일시적일 수 있죠. 하지만 근원적인 건 내가 창조적인 용기를 냈을 때 아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나의 잠재력을 성취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적 갈등에 의한 신체화인데 고속도로예요. 막 여기서 화물차 막 엄청 몰려와. 이때 눈의 초점은 고정돼요. 심장 뛰고 겁에 질려 있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맹목적으로 뛰고 싶은 충동이 느끼고 어지럽고 뱃속이 텅 비었어요. 이거 약간 고속도로가 아니라 여기 섰을 때 내가 약간 불안한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느낌을 느끼는 방식은 가슴속이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막연하게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세상이 잿빛으로 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져요. 갑자기 몸이 무거운 거나 누가 나를 지금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들, 그리고 아찔하고 오금이 저리는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내 신체의 반응인 건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은 현대인의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는 건데 마치 중세기의 흑사병과 같다. 흑사병 자체로 죽은 사람보다 병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사실 갈등이에요. 젊은 음악가가 있어요. 근데 데이트를 했는데 두려워. 얼굴도 빨개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여학장과 협주하는 스케줄이 있을 때는 진짜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었대요. 죽을 만큼 가기 싫다는 건 그 안에 분석해 볼 만한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정신, 신체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신적 원인이 신체의 어떤 증상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두통, 두드러기, 성기능 장애, 이거 참 어렵죠. 신경성 고혈압, 신경통, 근육통,
만병이 다 이 정신이 이제 신체에게 끼치는 증상들인 거예요. 신경성 불안이라 얘기하는데 어머니와의 해결되지 않는 무의식적 심리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또 어머니와의 갈등이 모든 또 만병의 근원이느냐. 자신의 신체 감각을 통해서 나는 자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신체를 느낄 때만이 나로 자립하는데 이걸 못 느끼는 상태에서 어떤 갈등 요소 때문에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자립하기도 하지도 못한 상태인 거죠. 엄마와의 융합 상태에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신체 감각을 느끼는 거, 나 지금 좀 불안한 것 같아. 좀 이제 말이 빨라지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네, 이제 발표할 게 2챕터나 남았는데 지금 시간은 20분이고 막 이런 내 상태를 분석하지 못하면, 그죠? 알 수 없는 불안 상태에서 허덕이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신체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립적인 정신이 탄생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를 느끼는 것, 나 이제 자립할 때 됐구나. 나 뭔가 갈등이었었는데, 분화가 될 수 있겠구나. 불편 속에서 나의 쾌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구나. 정신, 신체 증상이나 결핵 같은 이런 만성적인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제 일을 해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내가 언제 행동화를 해야 되는지, 언제 행동화를 하지 않고 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신체적 언어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체 감각을 알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용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열등감에 의한 체계의 부적. 현대인은 이런 질문을 한대요. 나는 이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욕망과 충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윤리적 명령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들은 뭘 따르시겠습니까? 욕망과 충동. 욕망과 충동. 오늘 빨간색 옷 입은 이유가 있었어. 또 혹시? 중요해 보이는 윤리적인 명령. 네. 사회적 제스처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진행이 돼요. 윤리적 명령에 따라야 돼서 따르지 않으면 열등감, 부적응감, 죄악감이라는 인간의 불행 조건.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자연법. 나를 둘러싸고 있는 법, 체계, 자연. 내 경험 이전에 있었던 선언적으로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인식. 법과 체계와 질서를 무시한 채 나 혼자 독단적으로 간다면 이거 사실 심리적 난쟁이 중에 상난쟁이죠,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연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이런 궤도.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자연과 관계를 맺을 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과 질서와 체계 안에서 나의 역할을 명명하고 위치 지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계도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 조직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능력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자연법과 법과 질서와 체계를 염두하면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개체 속에 있는 조직적 기능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서로 관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법과 질서를 염두하면서 나의 위치를 명명할 수 있는 훈련은 사유하는 것과 직관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통일체로서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 체계 안에서 나를 적응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나 자신 있어. 어떤 우주에서의 내가 어느 위치와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난 알아.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신을 얻기 위해서 자유로운 자신의 명명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취해야 하는 구조와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선을 위해서 살지만 왜 사람들에게는 악이 경험될까요? 아직 매일매일 성취해야 되고 이 법과 체계 질서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악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악을 경험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연, 규칙, 법을 염두하면서 내 역할과 매일매일 성취해야 되는 미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마지막 증오에 대한 비극의식 상실이에요. 우리는 비극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증오와 노여움 때문에 이 비극의식 자체를 상실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증오라는 거, I hate you. 너 정말 증오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의 주체성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증오하는 이유, 나 사람 미워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나마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증오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굴림당해야 하고 또 이제 수순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 너는 나를 정복했어. 그러나 나는 너를 미워할 권리는 있어. 그래서 증오나 노여움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지 않기 위해서 증오와 노여움을 이제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적 현상으로 증오하고 노여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왜 이렇게 사람이 화가 많니? 이럴 때 물론 화도 많겠지만
정말 불안하고 아주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화밖에 낼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한번 우리가 공감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증오가 많으면 책이 잘 안 읽히잖아요. 책이 잘 안 읽힌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I hate you. 뭔가 화가 많이 나구나. 왜냐면은 책이라는 것은 내 어떤 이데올로기와 다른 이데올로기가 만나서 익히고 받아들이고 반성적 사유를 해서 그것이 이제 대화로 나와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BC 5세기경 그리스 역사를 그리고 있는 오이디푸스 왕, 아가멤논, 오레스테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과 바꾸지 않는다는 섹스 비극을 담고 있어요. 비극을 통해서 건강한 낙관적인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인 비극 의식을 통해서만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극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비관론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극을 통해서 온전한 낙관주의가 돼야 돼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롤로메이는 이런 비극적인 견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인간의 자유인지 나 자신을 알 필요성은 비극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나의 비극적인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롤로메이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제 일도 떠오르기 싫잖아요. 내가 비극이라 명명했던 것들을 볼 줄 알아야지만이 심리적 난쟁이에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를 창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이트가 이제 괴테의 시를 인용했는데 너의 부모가 물려준 것에 대해서 너는 너의 것을 만들도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과거 엄마가 공감을 안 해줬어. 아빠가 법을 완전히 만들어주지 못했어. 이거 할 시간에 너의 과거를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훨씬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대하고 어려운 책을 읽는 이유는 그저 과거에 머물려고 이걸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비밀 없이 확인하고 그 확인된 과거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미래를 건설시키기 위해서 이 북클럽의 존재가 위대하고 숭고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이런 불안정한 위기, 현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공허하고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창조적인 활동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적 난쟁이 상태에서 회복되려면 창조적 활동이 필요한데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